감사가 기술을 가져간다는 것은 진짜 이건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참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공상과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포TV입니다. 오늘은 KT의 사장과 나스닥 상장회사인 다산존솔루션즈 대표 자리에 계셨던 김일영 대표님을 모시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또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KT는 뭐 다 아실 거고, 저는 거기에서 사내 이사를 했고 사장을 했고, 이제 다산존이라는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한국에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자기들의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사업 전체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아서 처음에는 4년 전에는 약 58%를 갖고 있다가 작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한 43%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대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CEO를 하면서 상당히 미국과 한국 법의 사이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재밌는 일을 한 4년 했습니다. 지난 세미나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아닌 기업 거버넌스라고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기업 지배구조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게 참 저도 왜 그렇게 썼냐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봤는데, 영어에 이제 가버넌스라고 그러니까 아마 뭐 주지사 같이 뭐 운영하는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버넌스라는 거는 정확한 영어 의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룰과 프로세스와,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이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축구를 하면은 축구 경기를 하는 룰이 있지, 거기에서 축구공을 손에 잡고 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가버넌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확하게 맞는 단어가 없으면 차라리 그냥 기업 가버넌스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저희 나라에 있는 회사들은 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의 가버넌스라는 것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축구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지키면은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그 룰을 없이 축구 경기를 한다는 건 우리가 도저히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업 가버넌스를 어떻게 하면 좋냐, 기술은 있는데, 그러는데 이제 기술이 있는 회사도 그것을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주를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동업자예요. 그럼 동업자 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동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은 그게 점점 자본시장이 커지고 나의 가치가 잘 반영되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기업 거버넌스를 보신다면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뭐 벌써부터 이제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실적을 내는 우리나라 회사가 대만 기업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있는 룰 없는 구조를 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면은 나중에 성자도 없어지고 패자도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돌아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 없는 회사는 운영이 안 된다라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주인을 그러면은 앞으로 영원히 계속 우리는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주주 자본주의를 진짜로 실행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주 자본주의를 실행하려면은 주주들의 대우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사회와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컨트롤링 쉐어홀더, 즉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는 드문 사례인가요? 상당히 드물죠. 제가 조사한 거로서는 S&P 1500기업 중에서 최근에 나온 거로는 한 87개가 지배주주가 있어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약 한 반 정도만 지배주주가 경영을 하고, 나머지는 지배주주 주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경영을 지배하지는 않는, 그런 것에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경영권이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회 구성은 어떤 식인가요? 국내에는 사회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미국은 어떤가요?
이사회는 이제 대부분의 이사가 사회이사고, 그리고 이사회는 사회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이사, CEO, 경영진 하고는 좀 더 거리가 멀고, 하물며 미국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CEO가 이사가 아닌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와 경영은 어떻게 되면은 동일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상당히 견제하고 서로를 뭐 어떻게 보면 존중하면서 협동해서 이끌어 나가고, 확실히 이사는 주주가 임명한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또 경영자는 주주한테 위임받은 경영을 소위 말해서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그 롤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경영과 이사와 회사 주인과의 굉장히 모호한, 제가 이 설명이 하기 힘든 게 그 사람들의 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페인트 같으면은 다 합쳐졌는데 그걸 다시 분리를 못 하는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영 지배구조 체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진짜 우리나라 특유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를 실현을 하려면은, 주주 자본주의를 하려면은 결국은 자본을 대표하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들이 경영을 위임한 거죠, 경영진한테. 근데 이제 우리는 창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영을 위임을 한 게 아니라 이사들이 경영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만 볼 수 있는 특유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사회이사 후보 추천제가 따로 있나요? 한국에서도 있지만 보통은 지배주주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워킹하나요? 미국에서는 뭐 노미네이션 커뮤니티가 거의 독자적으로 하게 되고, 제가 있던 회사도 하물며 한국의 다산 네트워크스가 58%를 갖고 있어도 사회이사가 사임했을 때 벌써 그쪽에서는 다른 이사들이 선임을 한다고 생각하지, 한국의 다산에 있는 그 58% 주주고 그거를 대표하는 남민호 회장이 뭐 누구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건 생각할 수 없고, 뭐 그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노미네이션 커미티에서 여러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주주총회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도장을 찍는 거수기라고 말 자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사들을 뽑아놓고 이사 보고 거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모독적인 거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대번 사임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추락을 하고 회사가 난리가 나죠. 그건 도저히 이제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번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기술 탈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진짜로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실현 가능할 거냐. 저도 이제 KT 이사회에서 봤고 또 미국에도 있어 봤는데, 사실은 감사위원회가 다루는 자료가 감사보고서인데 거기에 어떤 기술이 상세하게 기술이 돼가지고 나와서 감사위원이 그것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가능하지는 않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회사가 연구소 같은 데서 학회지 같은 데 이런 데다 발표해서 나오는 기술이 더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기술을 가져간다는 것은 진짜 이건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참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번 듣고 싶어요. 감사위원회가 어떤 기술을 어느 상장회사에서 다룬 적이 있는지 그 예를 좀 보여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 머리에서는 상상이 안 되고, 그것이 걱정이 된다고 한 분이 그런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예를 들어 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애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공상과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면은 일반 회사원들도 그렇게 당연하죠. 예, 뭐 감사보다도 다른 일반 전문가 이사들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연구원, 뭐 경영자도, 하물며 경영자도 거기에서 뭐 죽을 때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따가 나가면은 그 사람도 기술을 가져가고, 사실은 대부분 기술을 빼 나간다는 게 그 회사의 연구원이나 그 회사의 임원을 누가 스카웃해서 가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감사위원회를 데리고 가서 기술을 빼겠다는 거는 도저히 상상을 못 하겠어요. 네. 네. 그리고 그 감사위원회 올라가는 보고서도 공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시가 되면은 또 바깥에도 그렇죠. 결국은 결산 보고서인데
사실 우리나라 결산 보고서가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별로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 보고서에서 뭐 기술이 언론이 돼가지고 그게 결산 보고서에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한국에는 회사에 손실이 없다면 이사의 배임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건데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회사와 주주는 동일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데 주주가 손해를 안 입을 리가 없고 회사가 이익이 됐는데 주주가 그 이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들이 가장 겁내는 게 뭐냐면은 회사에나 주주 이익이 손실됐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충실 의무라고 그러죠. 이제 영어로 해서 duty of loyalty. 그거는 보험에서도 보상을 안 해줍니다. 주주가 손해되는 것을 이사로서 승인을 했을 때 다른 주주들이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당신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들어준 보험이 그걸 커버를 안 해주고 자기 개인 돈으로 그걸 보상을 해야 돼요. 지면은. 그래서 그게 참 서양의 이사들이 가장 겁내는 게 충실 의무를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개인 소송을 당한다라는 게 가장 겁나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 사람 그 이사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게 바로 그거. 특히 돈 많은 사람들. 왜? 나중에 징벌적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 손해에 대한 것보다 당신은 돈이 엄청 많으니까 갖고 있는 거 5억 불인데 1억 불 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징벌적이. 그러니까 어떤 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법에서 뭐 2천만 원 이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벌금의 재량은 판사가 정해주는 거거든요. 소송을 제일 무서워. 그럼요. 제일 겁나는 게 소액주주의 소송은 회사가 정당성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 당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입증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 낭비.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회사 내부에 소위 말해서 가버넌스를 잘 해나가야 되죠. 저희 나라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소액 주주들이 자료를 찾아서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소액 주주들이 정보 주권성이 없는데 네. 그걸 하라는 것 자체가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죠. 소송하지 말라는 거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구해요? 회사 안에 있는데 회사가 그거를 증명을 해줘야 되죠. 미국에서는 법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판례로 이사들의 의무 중 하나가 주주 이익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판례 변경이 어렵다 보니까 총 주주를 위하여라고 법에 명시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뭐 저는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판례적으로 된 게 없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럼 우리는 또 성문법을 따지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총주주보다 모든 주주라는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세미나에서 예. 그 미국 죄수복인 오렌지 수트, 즉 이사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셨는데요. 소송 펀드가 이사들의 배임 행위 가능성 소송을 한다면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미국에서는 경영자나 의사들이 충실 업무나 계약 업무를 잘못해서 사실 미국에 있는 버니 에버스 같은 사람이 거의 감옥에서 죽었거든요. 거의 뭐 형을 80년씩 이렇게 때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모두 다 겁을 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소송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이제 그걸 소송 펀드라기보다 활동 아니면 기업에 소송도 할 수 있는 좀 더 적당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것을 하겠다라는 명시를 하고 이 펀드는 손해봤을 때 우리는 소송도 불가하겠다라는 것을 모집을 해서 그 활동 펀드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소송 펀드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보는 데는 결국은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법이고 또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주주로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동학개미들이 기업 가버넌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내 권리가 뺏기고 있다. 내 이익이 달아나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았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이 정치를 압박을 하고 사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주로서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 가버넌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이 정치와 법 개선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회사가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서 지배주주가 배상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는 SEC, 그러니까 미국의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네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배주주는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무도 충실하게 해야 되고 회사의 손실이나 여러 가지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지배주주이면서 경영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든 지배주주가 경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익은 똑같은데 책임이 늘어나는 거죠. 아,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51%를 갖고 있어 본다. 뭐 배당은 50%를 받지만 왜 내가 전체 주주들의 문제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래서 지배주의주면서 경영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경영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근데 사실은 경영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경영은 책임이거든요. 그 책임을 많이 갖는다는 게 왜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꾸 경영권을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 사실 경영권이라는 이야기가 거의 없고 S&P의 1500 중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게 뭐 87개 그게 아마 2018년 데이터인가 2019년 데이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는 경영권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게 진짜 난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회사의 오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라는 건 주주가 다 오너죠. 네.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던 500만 주를 갖고 있던 정도의 차이지 다 오너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좀 회사 경영자들을 오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딱 말해서 대표이사라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이사와 경영이 분리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사 중에서 대표가 경영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총수라는 게 어떤 뭐 산적 두목 같은 총수라는 그 단어가 그 총수가 주식회사에서 무슨 포지션이냐 경영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회 의장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총수가 뭐냐 진짜 주주자본주의 시장자본주의에서 총수의 역할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했을 때 왜 그런 타이틀이 있어야 되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권리는 행사하는데 책임을 안 지는 거냐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당연히 저는 이제 제일 이상한 게 대표이사, 총수, 오너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